네, 안녕하세요. 프레임입니다. 오늘 좀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구만수 박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강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자이시기도 하고요. 투자자,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여러 가지. 분이신데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구만수로 합니다. 네, 항상 제가 영상을 처음에 할 때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좀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하시는 일이 많아가지고 도시계획 기술사이시고요. 이게 국내에는 없다고 제가. 국내에 없어요. 저 혼자 이제 부동산학 박사하고 도시계획 기술사가 이제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 혼자 있죠. 네, 그리고 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도시계획가 협회, 그다음에 기술사회 협회 이사님이시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위원,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강서구, 영도구, 북구도 같이 또 하고 계시고 책도 많이 내셨습니다. 많이 내진 않았고요. 3권. 네, 도시계획 기술사 가이드, 국토도시계획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그다음에 330 이렇게 이제 책도 많이 내셨는데 궁금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그렇죠. 바로 촬영 강의실에서는 뵙고 그 맞습니다. 됐었는데 얼굴은 알고 있었으니까 원체 이제 동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어떤 일을 지금 주로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현장 많이 다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죠. 하고 또 투자를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그저께도 사실은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부동산에 이제 좀 빠지지 말라고 좀 이런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또 재개발 투자 좀 많이 하는 상황이고 한동안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 또 소액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하는 것도 다 합니다. 토지 투자는 또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 뭐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딱 보통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장점이죠, 단점입니다. 장점,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잘하시는 거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재개발 투자가 가장 낫죠. 재건축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커요. 아무래도. 근데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집만 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도로 뭐 그냥 나대지 뭐 사실은 무허가 건물 뭐 다 있으니까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제 토지 쪽은 사실은 조금 전문적으로 제가 사실은 하고 있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일하게 제가 강의를 했었고 제가 또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은 수익을 많이 올렸고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한 투자금 5억 넣어가지고 1년 만에 뭐 23억이죠? 23억 정도. 5억 넣어서 23억을 받았죠. 그런 게 가능합니까 부동산으로도? 네,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이제 어려워요.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강의를 좀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플레이어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파트 투자가 제일 쉽죠. 아파트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도 좋긴 한데 사실은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투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가능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 뭐 전국으로 봐주셔도 되고 수도권 지방 나누셔도 되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방금 우리 오프닝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작년에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그 전까지 이제 330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들 조심하라고 했거든. 하고 뭐 우리 선생님도 들으셨지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 다 죽어나갈 거다. 조심들 해라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제가 아시는 분 아시지만 내가 사실은 조금 부동산 저는 어떤 정치 편향적인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미국에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는 것처럼 각 정당의 어떤 그런 이념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만약에 압승을 한다던가 승리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그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도 민주당
민주당 지지해서 찍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지금 그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제 요즘은 저한테 그래요. 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공부를 조금만 하면 아는 건데.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강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미안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힘들 거예요. 당분간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고 힘들 겁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부동산 정책이 가장 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예.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에는 뭐 가격도 지지가 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상승폭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좀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어떤 정책들이 된다라면 막 날아갈 건데 그런 시장 환경은 못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좀 방망이 짧게 잡고 그리고 또 자기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순수하게 여윳돈 가지고 한다라면 뭐 지금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욕심만 버리면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는 한 1년 정도가 더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봐서 정권이요. 정권이 지난 정권이 예 그렇죠. 근데 갑작스럽게 저도 바뀌었죠. 마음의 준비는 하면서 이렇게 네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네. 이렇게 이제 정책이 아주 강력하게 네네.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김수현 사회수석 그 부동산은 끝났다 책 보면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 지금. 김현미 장관님은 사실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핸들링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김수현 수석, 사회수석님 그 책을 보게 되면 또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 크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내놓지 않을 건데 이제 기왕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정권 초기이고 기왕에 빼어든 칼 뭔가 좀 한번 보여주겠다. 끝까지 또는 휘둘러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은 이제 배를 부르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건 지금 배고픈 사람을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배 아픈 것을 달래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대결 프레임. 다주택자는 나쁜 놈들이다. 적배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혼내줄게. 어차피 얘네들은 다주택자들은 숫자도 많지도 않고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 안 찍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혼내줄게. 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사실. 당분간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윳돈이 있어야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아니죠. 여윳돈이 있던가 네. 아니면 세금을 그래 나 세금 낸다. 세금 낼게. 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하면 되죠. 상관없어요. 다만 철저히 결국 수요와 공급에 가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어느 분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수요 공급에 철저히 따라가시면 최소한 잃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범위가 굉장히 지금 작죠. 네.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이야기해도 되나? 네.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지금 광주가 괜찮아요. 광주 괜찮고 대전은 지금 세종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광주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50만 이하 도시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인구 집중에 따라서 부동산의 어떤 희소 가치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면 인구가 집중되지 못하는 곳은 결국은 가격이 상승해도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한 업종에만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지금 울산도 마찬가지고 거제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군산도 지금 마찬가지고 적어도 인구 50만 정도 이상 되는 데는 이제 계속 먹을 거리가 사실은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계획을 이제 미리 해놓는 이게 도시미 주관경정 미기본 계획이라고 있어요. 걔네들도 보면 인구 50만 이상 되는 데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결국은 또 재개발 재건축도 가능하고 정비 사업도 가능하고 다른 여타 개발 사업도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반증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뭐 도시가 낡아도 인구가 없거나 인구가 들어갈 집중이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곳은 거기는 뭐 재생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300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네.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네.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부동산 공부하는 거는 네. 간단해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원래 이제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낼 정도면 공부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내기 위해서는 아웃풋을 하게 되면 인풋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뭐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럼 또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또는 동영상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제가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책을 좀 쉬운 것부터 쉬운 책들 조금만 조사해보면 나오거든요. 기초가 될 수 있는 책들을 읽어요.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던가.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돈을 주고 책을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애착 있게 사실은 봐요. 근데 도서관에서 빌린 것은 잘 애착 있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마킹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킹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마킹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는 거죠. 빌려서 꼭 깨끗하게 해서 갖다 줘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책을 이제 계속 보시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사실은 아무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한 책 하나, 2개, 3개, 4개, 5권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읽다 보면 그래도 계속 눈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들어오다가 나중에 한 2-30권 읽게 되면은 자기만의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책은 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두에 밝혀놨어. 다 뺏긴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이거 왜 책이 왜 이러냐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책을 보게 되면 다른 곳에서 다 이렇게 가져왔다는 걸 느끼게 돼요. 발췌. 예, 남의 것을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재생산한 거죠. 재구성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또 집어넣고. 네. 그러다 보면 그 내용들이 이건 어디에 있더라, 이건 어디에 있더라, 이건 어디에 있더라가 자기가 알게 돼요. 알게 될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제목만 딱 보면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는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 챕터만 읽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책이든 어느 강의든 가보면 또는 읽어보면 한 줄 내지 또는 한 페이지 정도는 그 사람의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 사람이 계속 장작을 해놓은 것들은 없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자신이 생각한 게 딱 한 줄 내지는 또는 한 페이지 정도 있는데, 책을 한 권씩 해서 계속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읽어보다 보면 나중에 그런 것들 하나씩이 자기한테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사실은 생기겠죠. 그리고 강의도 처음에는 뭐 이 강의 저 강의 뭐 다 들어봐. 네. 들어보고 어느 정도 들으면 이게 이 강의는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겁니다. 됐을 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위주로 이제 계속 파고드는 게 좋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토지가 좋아, 또는 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좋아, 나는 이제 그냥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갭 투자라고 하는데 소액 투자가 좋아 하면 그쪽 분야만 계속 이제 파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년 정도만 공부하면, 강의 듣고 공부하고 하면 거의 뭐 다들 전문가 수준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원체 매체들도 그렇고 요즘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뭐 틀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가짐이 나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책을 읽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책 읽은 거 사서 책꽂이에 다 이렇게 읽고 이제 거기다가 뭐 마킹할 거 마킹하고 잘못된 거는 꼽혀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무조건 그 맹신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만의 생각을 자꾸 길러야 돼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뭐 어느 날 됩니다. 그럼 요즘도 책 보시나요? 그럼요. 요즘도 지금 우리 강사들 쓴 것들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책 다 봅니다.